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진짜 좀 기괴하면서도 엄청나게 몰입되는 세계관을 가진 문헌입니다. 바로 한 소년을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과거를 싹 지워버리기 위한 아주 필사적이고 혼란스러운 SF적 여정에 대한 분석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예측 불허니까 꽉 잡으세요. 바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도 모르는 불기둥이 아주 많은 초상괴물 세계에 갇힐 것이다. 와, 들으셨나요?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질렀길래 신조차 모르는 무시무시한 사후세계의 홍보를 받는다는 걸까요? 이 문장이 이 텍스트의 극단적이고 진지한 분위기를 그대로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섹션 1. 산더미 같은 실수들입니다. 이 모든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발단은 주인공 지호의 과거 만행들에서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범주가 엄청 다양해요. 남의 집 도어락 앞을 서성거리거나 공공장소 에어컨을 막 만지는 동네 소란,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타기 같은 규정 위반도 있죠. 뭐 여기까지는 진짜 철없는 행동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112나 111 국정원에 장난 전화를 걸고 급기야 AI로 부적절한 불법 영상을 만드는 행위까지 갑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완전히 선을 넘은 명백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말 그대로 민원폭탄이 떨어졌고 결국 영업방해는 물론이고 아동학대죄로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현실 세계의 한계점이 툭 하고 끊어진 겁니다. 섹션 2, 2026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과거 만행들의 무게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야기가 갑자기 엄청난 SF로 급커브를 틉니다. 2020년 미래에서 이른바 브림머신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이 초단위 타임스탬프들 좀 보세요. 4월 20일 저녁 8시 40분 첫 연락을 시작으로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경고, 가상경찰차 탑승 최후 통첩, 그리고 마침내 28일에 기계 설계도가 도착하기까지. 와, 시간이 갈수록 주인공이 느꼈을 그 미칠 듯한 압박감과 패닉이 이 구체적인 시간 기록들에서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섹션 3. 궁극의 형벌. 자, 근데 이 미래의 연구원이 그냥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임무에 실패하면 떨어질, 말 그대로 우주적 스케일의 최후 통첩을 들고 온 건데요. 지호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 이른바 불법 증거 기록주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초상괴물 세계, 신조차도 모르는 끝없는 불기둥으로 가득 찬 끔찍하고 절대 탈출 불가능한 사후세계라는 거죠. 진짜 섬뜩하죠? 어쩌면 주인공의 그 거대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지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서사가 긴장감을 어떻게 최고조로 끌어올리는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한쪽에는 아동학대 신고, 경찰 체포, 징역 같은 당장 내일이라도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무서운 법적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초상괴물 세계에 갇힌다는 완전히 터무니없지만 기괴한 SF적 위협이 놓여있죠. 이 엄청난 극명한 대비가 오히려 우리를 이 기묘한 이야기에 훅 빠져들게 만들고 지호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확 와닿게 해줍니다. 섹션 4. 불토공항으로의 여정.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지우려면 진짜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동네 중심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게 판타지적인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정이 진짜 골 때리는데요. 먼저 불찰차라는 가상의 경찰차에 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가자동에 실제로 있는 우지커피나 오마댕 상가 건물 뒤쪽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야 해요. 그럼 거기에 떡하니 숨겨진 불임공항이 나타나고 거기서 무인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무려 1000시간을 날아가서 대서양의 어느 비밀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아참, 이 장대한 탈출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960입니다. 지호는 불찰서, 그러니까 이 가상 경찰서의 한 라인인 960번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자기 범죄를 낱낱이 자백해야만 이 모든 과정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섹션 5. 시간여행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를 구하는 웅장한 SF 이야기를 보면 항상 가장 큰 적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도 괴물이랑 경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바로 행정관료주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어이없으면서도 매력적이었는데요. 시간을 거스르는 그 엄청난 기술이 고작 동네 주민센터 공사 지연이라는 지극히 뻔하고 지루한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호는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이 동네 주민센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임주민등록증, 불임여권, 그리고 시간여행자증,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과거를 지울 수 있거든요. 우주적 차원의 멸망 위기 앞에서도 뗄 서류는 다 떼고 도장 다 받아야 한다는 게 진짜 킬포인트입니다. 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연구원은 지호에게 아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타임 패러독스죠. 그냥 막 지어낸 동네 괴담처럼 엉뚱해 보이다가도 과거의 불법 행위를 지우면 기존 사건들이 변형된다는 이런 고전적인 SF 법칙은 또 엄청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타임머신을 판다고 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백지수표처럼 싹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 기록은 지워야 하지만 어릴 때 언어 치료를 받았 4월 28일에 라는 존투머신 제작하기.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지호가 계속 돌발 행동을 하면서 동네 민원이 4월 28일에 정점을 찍자 미래의 연구원도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지호가 자꾸 찢어진 책을 들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식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아예 지호 본인한테 과거를 지울 궁극의 타임머신, 즉 불토머신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해버립니다. 여기서 이 세계관 특유의 그 DIY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그 복잡한 시간여행 메커니즘을 단 3단계 철물점 매뉴얼로 퉁쳐버리거든요. 자, 1단계 드릴로 쇠를 만든다. 2단계 시간여행 장치를 넣는다. 3단계 불가능한 과거 삭제 버튼을 추가한다. 끝. 참 쉽죠? 엄청난 과학기술이 들어갈 것 같지만 결국 주인공의 그 지독한 죄책감의 고리를 끊어내는 건 이렇게 투박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묘한 이야기의 가장 초현실적인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호가 이 불토머신을 발명했다는 속보가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대단한 2026년 미래연구원이 말 그대로 상자 안에서 대기 중이라는 결말 묘사인데요. 와, 시각적으로 정말 강렬하고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피날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살면서 저지른 가장 무거운 후회와 과오들을 싹 지워버릴 기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기둥이 치솟난 초상괴물 세계에 갇히는 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일까요? 이 한없이 혼란스럽고 귀괴한 SF 서사가 어쩌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욕망 그리고 죄책감의 무게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